안녕하세요.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 3기 김도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1기 오서연입니다. 석사는 4학기인데요. 1기, 2기, 3기, 4기로 가요. 그래서 4기가 논문학기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때 이제 논문을 써서 심사를 받는 학기예요. 4기가 되어서 논문을 시작하면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1기부터 사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구실에 있는 선배들은 결국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나와서 취업을 할 거고 그쪽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가끔씩 만나면은 저희가 갈 직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역시 당연하게 이제 석사학위를 딸 수 있고 박사학위를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능력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받아들일 때 좀 더 능동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이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랑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이제 규칙적으로 오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게 되고 학교에 있는 일정에 따라서 활동하니까 뭔가 몸이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고 공부 면에서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은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했으면 좀 더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게 잠을 뺏기는 건 아니고? 물론 잠은 뺏겨요. 네. 사실 대학원을 진학했다고 해서 일반 학부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에 대학원 이상을 뽑는 모집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이 꼭 필수 요건은 아니고 다들 비슷한 방향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에 뜻이 있는 분들은 연구를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이라서 달라지기보다는 자기가 맞는 쪽을 선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사 졸업하고 연구에 뜻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박사로 바로 진학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회 경험을 하시다가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나서 박사에 다시 돌아오는 거를 고려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진로가 이제 막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전공을 살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정하게 거의 비슷한 길을 가게 되는데,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석사나 박사의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취직할 때도 그 정도 연차는 조금 인정해서 그 정도 위치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많이 제가 들어봤고요. 아까도 이제 들었지만 석사급 이상을 뽑는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연구 직종은 이제 학사보다는 석사보다는 박사를 더 고연봉을 주고 석사급 이상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기본적인 준비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석사보다는 연구 쪽을 만약에 하신다면 석사도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취직을 더 잘한다는 기준이 사실 참 주관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면은 누군가는 회사의 탈퇴와 복지,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저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어디든 좋지만, 대학원에 간다고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잘하고 높은 돈을 받고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못하고 힘든 일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취직한다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보다 적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저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한테 달렸다고 저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대학원을 가면 무조건 공부를 더 오래 했고 많이 했으니까 취직이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대학원 자체가 취직에 그렇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활용돼야 취직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대학원에 들어온다고 해서 앞길이 쫙 펼쳐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학원에 안 오고 오히려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취직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말 같아요. 대학원의 목표가 뭔지, 왜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이라는 졸업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는 절차인 건지, 그거에 따라 조금 고민이 달라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뭘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학원 들어오고 나서도 친구들은 다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취직해서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진짜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걸 고민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든 취직을 하든. 근데 그 대학원에 간다고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대학원은 대학생이 잘못해야 가는 곳이다, 죄를 지어야 가는 곳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이제 5년까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내고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곳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사람도 지내고 결국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적응을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인다면 결국 나중에도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좀 잘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학원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콘에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공연 마케팅을 판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공연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공연에서 나타난 공통적 무슨 특성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주제를 엄청 좁게 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 대략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연구 이렇다기보다는 그 연구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 중에 이 부분을 골라서 내가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소논문은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앱의 콘텐츠 동향 분석과 사용자 소구 요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처음 쓰는 과정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최대한 좁게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기가 논거를 펼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간단히 말하면은 목적이나 뭐 방향이에요. 저희가 이제 뭔가 논문을 쓰고 그러려면은 좀 더 거기에 있는 신규성이나 경제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들어가야지 논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왜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논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거, 뭐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요소별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저희 연구 쪽에서는 가설이 거의 필수적이어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설이 실패하더라도 일단 가설은 잡고 가야 되는 게 저희 교수님들께서 항상 한 뎁스 더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한 뎁스 더 들어간 수업이 되고요. 다들 관심이 있어서 모인 분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를 더 파고드는 특성이 강한 것 같아요. 수업 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능동적으로 다가가고,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학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경우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학부 때 들었던 그 제 수업 태도와 지금 이제 대학원에 와서 듣는 수업 태도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능동적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 수업 준비도 미리 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교수님께 보여드리려고 더 제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노력을 좀 더 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뭐 레포트 제출도 있지만 발표 과제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때와 다르게 교수님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질문을 날카롭게 하실 때도 있고, 같이 수업 듣는 동기나 아니면 선배님들도 질문의 수준이 조금 더 날카로울 때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PPT 발표 때도 그렇고 소논문 작성할 때도 그렇고 정해진 논문의 양식에 맞춰서 써보는 그런 훈련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 각주 달기 초보인데 이게 다 단행본, 책, 논문, 웹사이트 링크마다 각주를 다는 순서가 또 있더라고요. 체계적인 면에서 훨씬 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움직이고, 정보 검색 능력이나 스스로 모를 때 뭔가를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먼저 찾아보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저는 향상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학부 때 모든 회사에 다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 대학원에 오지 않았더라도 무언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겠지만 지금 사는 것처럼 계획성 있고 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로나 꿈, 목표 같은 게 배우면 배울수록 구체화되어가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길을 설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구체화되는 그 과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기업의 공개 채용이나 인턴의 기회나 그런 프로젝트 참여 기회나 이런 데 지원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대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왜냐면 이런 프로젝트나 인턴의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연구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거에 투자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물론 지금 대학원에 있지 않다면 이런 좋은 다른 기회들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데 참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풀없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학교랑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방학 기간에는 되게 학교가 텅 비어버리니까 나도 방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뭔가 제가 이제 연구 주제나 나중에 논문을 쓰고 싶은 걸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는 정말 혁신적이다라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196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미 하나의 논문이 나와 있고 뭐 2000년대도 이미 많은 논문이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 30년 전부터 누군가 또 그 생각을 했다는 걸 보면서 난 도대체 뭘 해야, 어떤 거를 해야지 혁신적이고 이럴까란 그런 생각이 들 때 약간씩 좀 힘든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대학원은 자기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사람,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대학원에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욕과 시간 계획, 계획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이런 거에 잘 맞는 사람이 대학원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간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 석사 2년 아니면 뭐 2년이 좀 넘을 수 있고 박사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좀 더 계획성 있는 친구들 아니면 계획성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고 즉흥적으로 뭔가 떠올랐을 때 행동하는, 아니면은 갑자기 악상이 떠오른다든가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작곡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학원은 시간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보다는 그때그때 내 기분과 내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대학원에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실 2년이라는 과정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 보면서 어렵지만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정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불평만하게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원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여러분 긴장을 푸세요. 분위기가 이렇군. 저희는